겨울 저녁이었습니다. 63 된 여자가 부엌 창가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바깥은 어둑어둑하고 방 안은 너무도 조용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밥 한 그릇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는데 그마저도 점점 식어가고 있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2달이 채 안 됐을 때였습니다. 자식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갔고 문상객들도 다 떠나갔고 이제 이 집 안에는 그녀 혼자뿐이었어요. 그 조용함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밥 한 술 뜨는 게 그렇게 힘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현관문 밖에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문 앞에 무언가를 살며시 내려놓고 가는 소리였습니다. 그녀가 문을 열었을 때 거기에는 따끈따끈한 된장찌개 한 냄비가 놓여 있었어요. 쪽지 하나 없이 인사 한마디 없이 그냥 냄비 하나만 달랑. 보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옆집 남자였습니다. 과묵하고 무뚝뚝하기로 소문난 혼자 사는 그 남자. 인사도 잘 안 하고 이름도 잘 모르는 그 남자가 왜 그랬을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천천히 끝까지 들어보시면요. 마지막에는 눈물이 나실 겁니다. 그것도 아주 따뜻한 눈물이요. 자, 이제 시작해 볼게요. 본 대본 -1부 혼자가 된다는 것.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느 작은 아파트에서 시작됩니다. 서울에서 조금 벗어난 도시 오래된 아파트 단지. 요즘 생겨나는 반짝반짝한 신축 아파트가 아니라 10년도 훨씬 넘게 사람들이 살아온 정이 든 아파트예요. 복도에 신발들이 자꾸 나와 있고 계단참에 가끔 화분이 놓여 있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웃 사람들이랑 짧게 눈인사를 나누는 그런 곳. 시끌벅적하진 않아도 사람 냄새가 나는 곳이었습니다. 주인공의 이름은 정숙이에요. 올해로 63. 이 아파트에 이사 온 게 벌써 3년이 넘었어요. 그전에는 경기도 수원 쪽에서 살았는데 아이들도 다 커서 나가고 남편 영호가 직장 퇴직하면서 둘이서 조용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옮겨온 거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둘이서 이 동네 구석구석 걸어 다니면서 맛있는 거 찾아 먹고 가끔 근처 공원에서 산책도 하고 그렇게 노후를 즐기려고 했었는데 남편 영호가 세상을 떠난 건 그로부터 3년도 안 된 때였어요.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심장이었어요. 평소에 약간 고혈압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나이가 있으니까 한 번씩 병원 다니고 약도 꼬박꼬박 챙겨 먹고 별탈 없이 잘 지내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아침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구급차가 왔을 때는 이미 의식이 없었어요. 워낙 갑작스러운 일이라 정숙도 아이들도 아무도 마음의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내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손님들이 오고 절을 하고 밥을 먹고 또 손님이 오고 그 모든 게 꿈속 같았어요. 정숙은 이상하리만치 눈물도 잘 나지 않았습니다. 멍했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서라 하면 저리 서고 인형처럼 움직였어요. 장례를 치르고 문상객들이 다 돌아가고 자식들도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간 뒤에 정숙은 처음으로 혼자라는 게 무엇인지 알았어요. 방 안이 이렇게 조용할 수 있다는 걸. 밥 먹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식사가 이렇게 서글플 수 있다는 걸. 누군가의 기침 소리, 텔레비전 소리, 부엌에서 물 따르는 소리. 그런 소소한 소리들이 얼마나 집을 채우고 있었는지 그 소리들이 다 사라지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자식은 둘이었어요. 큰아들 민주는 경기도 성남에서 직장 다니고 애 둘 키우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착하고 효성스러운 아들인데 워낙 바쁜 게 눈에 보이니까 정숙도 선뜻 연락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딸아이 미연은 부산에 시집가 살고 있었는데 멀리 살다 보니 더욱 자주 오기가 힘들었어요. 처음 한 달은 그래도 이틀에 한 번씩 전화가 왔어요. 2달이 지나자 사흘에 한 번. 3달이 지나자 일주일에 한 번. 아이들이 나쁜 게 아니에요. 살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다들 자기 삶이 있고 자기 걱정이 있고 자기 아이들 챙기느라 하루하루가 빠듯한 거니까요. 정숙도 그걸 알면서도 저녁 6시가 되면 괜히 핸드폰만 들여다봤습니다. 혹시 오늘은 전화가 오려나 하고요. 오지 않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밥은 점점 대충 먹게 됐어요. 혼자 먹자고 밥을 지으면 반을 버려야 하는데 그게 또 마음이 아파서요.
음식을 버리는 게 그렇게 속상한 적이 없었어요. 그냥 편의점 삼각김밥 하나 사오거나 국 없이 반찬 한두 가지만 꺼내서 조금 먹다 말거나 김치 한 가지 꺼내놓고 밥만 몇 술 먹고 치우거나 그렇게 2달을 보냈습니다. 몸이 야위어 가는 걸 정숙 본인도 알았어요. 거울을 보면 뺨이 쑥 들어가 있었어요. 옷이 헐렁해지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어졌어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챙겨 먹어야 한다는 건 알지만 혼자 밥 한 상 차리는 게 그렇게 힘들 수가 없었으니까요. 밥 지어놓고 식탁 앞에 앉으면 맞은편 자리가 너무 비어 보였어요. 영호가 항상 앉던 자리. 그 자리를 보면 입맛이 없어졌습니다. 경로당 가는 것도 뜸해졌어요. 동네 어르신들이 다 오시면 결국 남편 이야기, 가족 이야기 나오는데 그게 힘들었거든요. 이제 혼자 사시냐고, 자식들은 어디 사냐고 그런 질문들이 상처처럼 느껴졌어요. 아기가 없는 걸 알면서도요. 그러다 보니 집 안에만 있는 날이 많아졌어요. 텔레비전은 켜놓는데 뭐가 나오는지 잘 모르겠고 유튜브를 보다가 어느 순간 멍하니 화면만 바라보고 있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이웃들과도 많이 어울리지 않았어요. 인사는 하지만 깊은 이야기는 안 하게 되고 뭘 물어보면 괜찮다고 잘 지낸다고 그냥 짧게 대답하게 됐어요. 힘들다고 말했다가 불쌍하게 보이는 것도 싫고 걱정을 끼치는 것도 미안하고 그냥 혼자 삭히는 게 낫겠다 싶어서요. 그런 정숙이 처음으로 이상하다 싶었던 건 옆집 남자 때문이었어요. 옆집에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혼자 살고 있었어요. 이름은 태수. 정확히는 김태수. 처음에 이사 인사를 왔을 때 짧게 이름을 밝혔는데 그게 전부였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데 워낙 말이 없어서 이웃들 사이에서도 별로 친분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쳐도 목례만 하고 복도에서 마주쳐도 그냥 지나치는 스타일이었어요. 무뚝뚝하다기보다는 그냥 조용한 사람 같았어요. 나쁜 사람 같진 않은데 그렇다고 친근감이 느껴지는 것도 아닌 그냥 존재하는 사람. 정숙도 처음엔 그냥 그런 사람인가 보다 했어요. 혼자 사는 사람 중에 그런 스타일 많잖아요. 자기 할 일만 하고 이웃과는 크게 엮이지 않는 스타일.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 영호가 세상을 떠나고 딱 사흘이 지난 날이었어요. 오후 2시쯤 아무도 없는 조용한 시간에 현관문 밖에서 작은 소리가 났어요. 뭔가를 살짝 내려놓는 소리. 정숙이 문을 열었을 때 거기에는 반찬통 하나가 있었어요. 투명한 플라스틱 반찬통에 깔끔하게 담긴 장조림이었습니다. 쪽지도 없었어요. 이름도 없었어요. 그냥 반찬통만 달랑 놓여 있었어요. 정숙은 처음에 누가 두고 갔나 두리번거렸는데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엘리베이터 방향에서 뭔가 움직인 것 같기도 했는데 이미 문이 닫혀가고 있었어요. 혹시 아랫집인가 윗집인가 생각했는데 딱히 생각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장례 때 동네 분들이 워낙 많이 드나드셨으니까. 그중 누군가가 따로 챙겨주신 건가 싶어서 그냥 고맙게 먹었어요. 장조림이 맛있었어요. 감자랑 메추리알이 들어간 간이 딱 맞는 장조림. 정숙은 밥을 지어서 그 장조림을 반찬으로 먹었는데 오랜만에 밥을 한 그릇 제대로 다 먹었어요. 누가 차려준 반찬이 있으니까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틀 후 또 반찬통이 놓여 있었어요. 이번엔 시금치 나물이었습니다. 역시 쪽지 없이. 역시 깔끔하게 손질된 반찬이었어요. 정숙은 이상하다 싶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위로의 마음으로 한번 두고 간 거려니 했는데 이틀 후에도 또 오니까요. 동네 분들이 장례 후에 이렇게 챙겨주시는 건 흔한 일이지만 이름도 남기지 않고 이렇게 꾸준히 두고 가는 건 좀 이상했거든요. 누구인지 알아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이번엔 문 앞에서 기다려봤어요. 조용히 살짝 문을 열어놓고요. 오후 4시쯤이었어요. 옆집 문이 조용히 열리더니 태수가 나왔습니다. 손에는 반찬통 하나를 들고서. 그가 정숙의 문 앞에 조심스럽게 반찬통을 내려놓으려는 순간 문이 열렸어요. 둘이 딱 눈이 마주쳤습니다. 태수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몸이 잠깐 굳더니 그냥 반찬통을 바닥에 내려놓고는 돌아서려 했어요. 정숙이 얼른 말을 걸었죠. 저기 혹시 전에도 두고 가신 분이 김 선생님이세요? 태수가 멈췄어요. 뒤를 돌아보지는 않고 그냥 짧게 대답했어요. 먹을 만하시면 드세요. 그게 전부였어요. 그리고는 자기 집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정숙은 그 반찬통을 들고 집 안으로 들어오면서 한참을 생각했어요. 옆집 남자가 반찬을 가져다 준다. 말도 거의 없고 안면도 별로 없는 사람이? 왜? 이유가 뭘까? 이상하긴 한데 나쁜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냥 이상한 거였어요. 그날 저녁 반찬통을 열어보니 두부조림이었어요. 간이 딱 맞는 맛있는 두부조림. 정숙은 그걸 밥에 얹어 먹으면서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어디서 많이 먹어본 맛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분명히 자신이 만든 것도 아니고 어디서 사온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낯설지 않은 맛이었어요. 그렇게 태수의 반찬이 계속됐습니다. 매일은 아니었어요. 이틀에 한 번 혹은 사흘에 한 번. 규칙적이지는 않았지만 꾸준했어요. 된장찌개, 김치전, 멸치볶음, 콩나물 무침, 계란말이, 돼지고기 김치찜, 버섯볶음, 오이무침. 반찬의 종류가 매번 달랐는데 신기하게도 전부 다 정숙이 좋아하는 것들이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정숙이 좋아하는 것들이기도 했지만 남편 영호가 좋아하던 것들이기도 했어요. 그 둘이 겹치는 음식들이었습니다. 그런 걸 어떻게 알았을까 정숙은 생각했지만 굳이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태수는 반찬을 두고 갈 때마다 말이 없었고 정숙도 굳이 말을 걸지 않게 됐습니다. 어쩌다 마주치면 눈인사 정도. 그런데 그 눈인사가 전처럼 낯설지만은 않았어요. 뭔가 이유 모를 익숙함이 생겼달까요? 어느 날은 반찬통에 쪽지가 하나 들어 있었어요. 삐뚤빼뚤한 글씨로 딱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국은 싱겁게 하는 게 건강에 좋습니다. 정숙은 그 쪽지를 읽고 피식 웃었어요. 뭔가 어이없으면서도 웃겼습니다. 반찬 가져다 주면서 건강 충고까지 적어서 넣다니. 이 남자 참 희한하다 싶었어요. 그러면서도 왠지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국이 정말 싱거웠어요. 물 많이 탄 것처럼 싱거운 게 아니라 재료 맛이 살아있는 그런 싱거움이요. 처음엔 좀 맹맹한가 싶었는데 먹다 보니 속이 편안했어요. 남편이 세상 떠나기 전에 의사가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짜게 먹지 마시라고 나트륨 줄이셔야 한다고. 영호도 그래서 말년에는 싱겁게 먹으려 노력했었는데 정숙은 그 쪽지를 한참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접어서 서랍에 넣어뒀어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버리기가 싫었어요. 이 남자가 왜 이러는 걸까? 그러던 어느 날 동네 경로당 가는 길에 이웃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아파트 4층에 사시는 박 여사님. 동네 소식에 밝은 분이었습니다. 좋게 말하면 동네 분위기 파악을 잘 하시는 분이고 나쁘게 말하면 좀 소문이 빠른 분이에요. 아기는 없는 분인데 말이 좀 빠른 그런 성격이에요. 정숙 씨 요즘 옆집이랑 친해졌어요? 정숙이 영문 모르는 얼굴로 있으니까 박 여사님이 목소리를 낮추면서 말씀하셨어요. 옆집 김 씨가 정숙 씨 집에 자꾸 들락날락 한다더라고. 마주 보는 집 사는 최 여사님이 봤대요. 그냥 뭐 반찬 같은 거 가져다 주는 것 같던데 아무리 그래도 요즘 세상에 혼자 사는 여자 집에 혼자 사는 남자가 자꾸 드나들면 좀 이상해 보이잖아요. 정숙은 당황했어요. 그냥 반찬 가져다 주는 거지 드나들다니 그건 좀 과장이 아닌가 싶었지만 박 여사님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뭐 나야 정숙 씨 잘 알지만 다른 분들은 모르잖아요. 아직 남편 간지 얼마 안 됐는데 저 뭐야 할 수도 있고. 말이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정숙은 집에 돌아오는 내내 마음이 불편했어요. 사실 태수가 반찬을 가져다 줄 때마다 편하기만 했던 건 아니었어요. 고마운 건 맞는데 왜 하는지 모르니까요. 이유를 물어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냥 받아먹자니 뭔가 빚지는 것 같고. 그런데 이제 동네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수 있다는 말까지 들으니 더 불편해졌습니다.
동네에서 말이 나온다는 게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신경 쓰이는 일이잖아요. 젊을 때도 그렇지만 나이 들면 더 그래요. 오래 살아온 동네에서 이상한 소문이 나는 게 싫은 거예요. 정숙도 그랬어요. 아무것도 아닌 일인 줄 알면서도 남들 시선에 마음이 쓰이는 거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틀 후 태수가 또 왔어요. 이번엔 직접 들고 왔더라고요. 김치찌개였어요. 냄비에 담아서. 정숙이 문을 열었을 때 태수가 냄비를 내밀었어요. 역시 말은 없었어요. 정숙이 냄비를 받아 들고 말했습니다. 고마운데요. 이제 그만하셔도 됩니다. 태수가 잠깐 멈췄어요. 불편하셨습니까? 불편한 게 아니라 동네에서 이상하게 볼 수도 있으니까요. 태수는 잠깐 정숙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정숙은 냄비를 들고 문을 닫으면서 이상하게 마음이 아팠어요. 잘한 건 줄 알면서도 뭔가 섭섭한 게 있었어요. 이유는 모르겠지만요. 그날 저녁 혼자 김치찌개를 먹으면서 정숙은 한참을 생각했어요. 아, 이 사람한테 이렇게 말하는 게 맞았을까? 고마운 사람한테 그만하라고 하다니. 근데 어떻게 해? 남들 시선이 있는데. 나쁜 소문 나면 어떡해.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나쁜 소문이 뭐 어때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싶기도 했어요. 사람 마음이 이렇게 복잡하답니다. 뭐가 맞는 건지 뭘 해야 하는 건지 단순한 것 같은데 막상 당하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어요. 태수는 더 이상 반찬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홀가분했어요. 신경 쓸 일이 없어지니까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나니까 이상하게 허전했어요. 저녁 4시만 되면 괜히 현관 쪽을 바라보게 됐어요. 반찬통이 오나 싶어서.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싶으면서도 그랬습니다. 밥이 또 예전처럼 대충 됐어요. 편의점 삼각김밥 라면 1개. 그러면서 몸이 다시 으슬으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운이 없었어요. 어느 저녁 속이 좋지 않아 일찍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영호 생각이 났어요. 살아있을 때 이 사람이 밥을 얼마나 챙겨줬는지. 아침엔 항상 밥 다 됐냐고 묻고 저녁엔 반찬이 뭔지 들여다보고 맛있다 맛없다 솔직하게 말하고. 그게 귀찮을 때도 있었는데 당연한 줄 알았는데 그게 얼마나 큰 건지 그 사람이 없고 나서야 알았어요. 눈물이 났어요. 소리 없이 베개 속으로 삼키는 눈물. 울다 보니 태수 생각도 났어요. 그 사람이 가져다 준 반찬들. 장조림, 시금치나물, 두부조림, 된장찌개, 김치전, 멸치볶음. 전부 영호가 좋아하던 것들이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알았을까? 처음엔 우연인가 싶었는데 이것저것 계속 맞으니까 우연이 아닌 것 같았어요. 이 남자 영호를 알았던 걸까? 다음 날 아침 정숙은 마음을 다잡고 옆집 문을 두드렸어요. 며칠째 가져다 준 반찬통을 돌려줘야 한다는 핑계를 만들어서요. 사실 반찬통은 이미 씻어서 문 앞에 내놓으면 그만인데 일부러 들고 간 거예요. 태수가 문을 열었어요. 아침인데도 깔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습니다. 반찬통 돌려드리러 왔어요. 아내. 태수가 반찬통을 받아들었어요. 정숙은 돌아서려다가 멈췄어요. 저기 하나만 여쭤볼게요. 태수가 기다렸어요. 가져다 주신 반찬들이 하나같이 우리 남편이 좋아하던 거였는데 어떻게 아셨어요? 태수가 잠깐 침묵했어요. 길지 않은 침묵이었는데 정숙은 그 침묵 속에서 뭔가 무거운 게 있다는 걸 느꼈어요. 들어오시겠어요? 정숙은 잠깐 망설였어요. 그런데 태수의 목소리가 너무 진지해서요.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집 안은 예상보다 훨씬 깔끔했어요. 혼자 사는 중년 남자 집이라기엔 정돈이 잘 돼 있었어요. 책이 많았고 창가에는 작은 화분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허브 종류인 것 같았어요. 민트 같은 것도 있고 라벤더 같은 것도 있고. 이 사람이 식물도 키우는구나 싶어서 정숙은 잠깐 화분들을 바라봤어요. 차를 2잔 내왔어요. 보리차였어요.
태수가 테이블 맞은편에 앉더니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정숙도 기다렸어요. 서두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태수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영호 씨, 제가 오래전부터 알았습니다. 정숙은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영호 씨가 젊었을 때 제가 제일 친한 친구였어요. 30대 초반부터 한 10년을 형제처럼 지냈습니다. 정숙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어요. 영호가 젊었을 때 친하게 지낸 친구. 태수라는 이름. 들어본 적이 있던가. 분명히 태수라는 친구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기도 한데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결혼하고 나면 남편의 옛 친구들 이야기가 점점 멀어지잖아요. 그때 제가 사업을 한다고 무리하게 투자를 했다가 크게 망했어요. 빚을 많이 졌는데 아무도 없는데 영호 씨가 나섰습니다. 본인 퇴직금하고 대출까지 끌어다가 제 빚 일부를 갚아줬어요. 정숙의 눈이 커졌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했던 말이. 태수가 잠깐 목이 메었어요. 잠시 기다리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태수야, 너 나중에 잘 되면 그냥 밥이나 한번 사라. 그게 전부였어요. 정숙은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남편이 그런 일을 했었구나.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였어요. 영호는 평생 그런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누굴 도왔다는 이야기, 누구 때문에 힘들었다는 이야기 한 번도요. 그 이후로 저는 영호 씨하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제가 도망갔어요. 그 돈을 갚을 자신이 없었고 얼굴을 볼 자신이 없었으니까요. 사람이 비겁해지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은혜 입은 사람 피하게 되는 거. 부끄러우니까요. 태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몇 년이 지나고 형편이 조금 나아졌을 때 연락을 하려고 했는데 그새 이사를 가셨더라고요. 수소문을 해봤는데 잘 안 됐어요. 그렇게 또 세월이 흘렀습니다. 5년, 10년, 15년. 너무 오래 지나버렸어요. 이제 연락해도 어색하겠지, 괜히 부담스럽겠지, 그런 생각에 그냥 지내다 보니 이렇게 됐어요. 정숙은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그러다 우연히 이 아파트로 이사를 왔는데 옆집에서 영호 씨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처음엔 길을 의심했어요.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맞더라고요. 영호 씨도 절 알아보셨어요. 몰랐어요. 남편이 그런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때 영호 씨가 뭐라 하셨는지 아세요? 정숙이 고개를 저었어요. 태수야, 잘 지냈냐? 밥 한번 먹자. 딱 그 말이었어요. 태수의 눈이 빨개졌어요. 그 말 들었을 때 얼마나 부끄럽고 고마웠는지. 저는 그 사람한테 큰 빚을 졌는데 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밥이나 먹자고 하시는 거예요. 세월이 이렇게 지났는데 그 돈이 결국 못 갚아지는 상황이 됐는데 그래도 그냥 밥 먹자고요. 정숙도 눈물이 났어요. 영호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베풀고 나서 잊어버리는 사람. 뒤끝이 없는 사람. 그게 좋아서 결혼했는데 살면서 그 성격에 답답할 때도 많았는데 그 성격이 이렇게 세상에 남아있구나 싶었어요. 그 이후로 가끔 저녁 먹으러 오라고 하셔서 갔어요. 몇 번이나요? 사모님도 계셔서 셋이서 먹었습니다. 그때 사모님이 해주신 반찬들이 제가 가져다 드린 것들이에요. 영호 씨가 제일 좋아하는 거라고 하시면서 저도 맛있게 먹었고요. 정숙은 그제야 알았어요. 왜 그 반찬들이 익숙한 맛이었는지. 그게 자신이 직접 해서 대접했던 음식들이었으니까요. 그 반찬들이 집에 돌아와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서 내준 음식이 다시 자기한테 왔으니 낯설지 않았던 거죠. 영호 씨가 돌아가셨다는 걸 알고 나서 면목이 없어서 장례식도 못 갔습니다. 빚쟁이가 거기 가서 무슨 낯으로 서 있나 싶어서요. 근데 가만히 있으니까 더 마음이 무거웠어요.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은데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태수가 찻잔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밥이나 한번 사라고 하셨는데 그 약속을 이제는 지킬 수 없게 됐으니까. 그래서 반찬이라도 가져다 드리면 조금이라도 덜 무거울까 싶었습니다.
이게 아무런 의미도 없는 건 알아요. 그래도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서요. 정숙은 한동안 말을 못했어요. 창밖으로 낮게 해가 내려앉고 있었어요.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태수도 말이 없었어요. 둘 다 각자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커피 한 잔도 아니고 보리차 두 잔이 이렇게 따뜻할 수가 있나 싶었어요. 한참 만에 정숙이 입을 열었어요. 고맙습니다. 그 두 글자가 전부였는데 태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어깨가 조금 떨렸습니다. 정숙은 그 자리에서 울었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남편이 그렇게 살았구나 싶어서. 그 사람 몰래 그런 일을 해줬고 몇십 년이 지나 다시 만났어도 그냥 밥이나 먹자 했구나. 그리고 이 남자는 그 빚을 가슴에 안고 이렇게 살아왔구나. 무뚝뚝하고 말 없는 이 남자가 혼자서 그 마음의 빚을 다 짊어지고 살아왔구나. 태수도 눈물을 닦았어요. 소리는 없이. 두 사람은 그날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영호 이야기, 젊은 시절 이야기, 살면서 있었던 일들. 태수는 말이 많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영호 이야기만큼은 조심스럽고 정성스럽게 했어요. 그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유머가 있는 사람이었는지, 어떤 상황에서도 남 탓을 하지 않는 사람이었는지. 정숙이 다 아는 이야기들인데 다른 사람 입에서 들으니 또 달랐어요. 더 생생했어요. 정숙은 남편이 그렇게 누군가에게 기억되고 있다는 게 고마웠어요. 자식들도 기억하고 있겠지만 그 방식과는 달랐어요. 이건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의 마음이었으니까요. 그날 이유가 달라졌습니다. 태수는 다시 반찬을 가져다 주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정숙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숙도 가끔 뭔가를 만들었어요. 전을 부칠 때 넉넉히 부쳐서 한 접시 갖다 주거나 국을 끓일 때 한 그릇 덜어서 가져다 주거나 명절에 전 부칠 때는 한 판 부쳐서 반 나눠줬어요. 말이 많지 않은 두 사람이라 항상 거창한 이야기를 나누진 않았어요. 그냥 반찬 받으면서 오늘 날씨가 어떻다거나 어제 뭘 봤다거나 시장에 뭐가 싸더라거나 그런 짧은 이야기들. 그런데 그게 충분했어요. 혼자 밥 먹는 게 덜 외로워졌어요. 밥상에 뭔가 올려놓을 게 생겼으니까요. 저녁에 식탁 앞에 앉으면 오늘은 태수가 된장찌개를 보냈다거나 내일은 내가 호박나무를 해서 줘야겠다거나 그런 생각들이 하루를 좀 더 채워줬어요. 뭔가 기다리는 게 생기고 뭔가 할 일이 생기는 것. 그게 생각보다 훨씬 큰 힘이 됐어요. 몸도 나아졌어요. 밥을 제대로 먹게 되니까 기운이 생기고 기운이 생기니까 조금씩 움직이게 되고 경로당도 다시 나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어색하고 힘들었는데 막상 가보니까 오랜만에 만나는 얼굴들이 반가웠어요. 사람을 만나는 게 이렇게 좋은 거였구나 오랜만에 실감했습니다. 어느 날은 경로당에서 태수 이야기가 또 나왔어요. 박 여사님이 은근히 물어봤거든요. 정숙 씨 요즘 옆집이랑은 어때요? 그 사람 좀 알게 됐어요? 정숙은 뭐라고 대답할까 잠깐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남편이랑 옛날에 친했던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챙겨주시는 거예요. 박 여사님이 눈이 커졌어요. 아, 그래요? 어쩐지 선한 사람 같이 생겼더라니. 그럼 뭐 다 사연이 있었군요. 그러면서 더 이상 이야기가 없었어요. 사람들 생각이란 게 간단해요. 이유가 있으면 납득이 되고 납득이 되면 더 이상 이상하게 보지 않는 거예요. 소문이 잠잠해졌습니다. 태수도 뭔가 조금씩 변했어요. 처음에 마주치면 말이 없던 게 가끔은 먼저 짧은 말을 건네기도 했어요. 오늘 날씨 좋네요. 시장 다녀오셨어요. 그런 것들. 짧지만 없던 것에 비하면 큰 변화였습니다. 어느 날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나란히 서 있는데 태수가 물었어요. 오늘 저녁 뭐 드실 거예요? 정숙이 잠깐 뭔가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아직 모르겠어요. 뭐 먹을지. 국 만들었는데 드실래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국 한 그릇 받아왔어요. 사골국이었어요. 오래 푹 끓인 사골국.
그 국으로 밥을 말아 먹으면서 정숙은 이렇게 따뜻할 수가 없다 싶었어요. 몸이 따뜻해지는 건지 마음이 따뜻해지는 건지 둘 다인 것 같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여전히 가끔 수군거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정숙은 점점 신경이 안 쓰이게 됐어요. 사람 말이야 뭐 알 사람은 알고 모를 사람은 모르는 거지.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그렇게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됐어요. 정숙은 그날 이른 아침에 혼자 남편 산소에 다녀왔어요. 택시를 타고 갔는데 묘소 앞에 서서 한참을 있다가 할 말이 많은데 막상 말이 안 나왔어요. 날씨가 맑았어요.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비추는 날이었어요. 당신 친구 태수 씨 알지? 옆집에 살더라. 반찬 가져다 줬어. 고마운 사람이야. 그런 말들을 머릿속에서 준비했는데 막상 묘비 앞에 서니까 그냥 멍했어요. 말 대신 한참을 그냥 서 있다가 왔어요. 그래도 됐어요. 꽃 한 다발 올려두고 와서요. 집에 돌아오니 태수가 문 앞에 와 있었어요. 손에는 도시락이 들려 있었습니다. 오늘 드시기 힘드실 것 같아서. 정숙이 도시락을 받았어요. 열어보니 영호가 제일 좋아하던 장조림에 계란말이, 콩나물 무침 그리고 미역국. 잘 차려진 한상이었어요. 그것도 딱 한 사람 먹을 양으로 정성스럽게. 고마워요. 태수가 돌아서려 하다가 잠깐 멈췄어요. 영호 씨가 좋은 분이셨습니다. 짧은 말이었는데 정숙은 그게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어요.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영호 씨가 좋은 분이셨다는 걸 세상에 기억하는 사람이 또 한 명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정숙은 식탁에 앉아서 도시락을 열었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그게 처음이었어요. 남편 떠나고 1년 만에 처음으로 혼자서 밥을 먹으면서 외롭지 않았어요. 창가에 햇살이 들어왔어요. 조용하고 따뜻한 오후였습니다. 미역국을 한 숟갈 떴는데 간이 딱 맞았어요. 오래 끓인 국처럼 깊은 맛이었어요. 정숙은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언제 이걸 끓였을까? 아침부터 준비한 거겠지. 말없이 준비해서 딱 맞는 때에 가져다 주는 거. 그게 이 사람의 방식이구나 싶었어요. 그로부터 한 달 후에 정숙은 아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특별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요. 아들이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가 먼저 전화를 하신 게 드문 일이었으니까요. 항상 아들이 먼저 하거나 아니면 연락이 없거나 어머니 쪽에서 먼저 전화를 하면 무슨 일이 있는 건가 아들은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 있거든요. 어머니 별일 없으세요? 응, 별일 없어. 그냥 목소리 듣고 싶었어.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더니 아들이 말했어요. 어머니 다음 주에 내려갈게요. 아니 바쁜데 뭘. 전화면 됐어. 아니에요. 한번 뵙고 싶네요. 정숙은 전화를 끊고 빙긋 웃었어요. 사람 일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구나 싶었어요. 밥 한 끼 반찬 한 가지 그리고 진심 하나. 그게 모이면 외로움도 녹는 거구나. 외로움이 녹으니까 사람한테 손을 뻗을 수 있고 손을 뻗으니까 또 연결이 되는 거구나. 아들이 다음 주에 왔어요. 손자 손녀도 데리고요. 오랜만에 집 안이 시끄러워졌어요.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아들이 부엌에서 뭔가 도와준다고 설치고. 정숙은 그 시끌벅적함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예전 같으면 아이들이 뛰어다니면 조용히 해라 했을 텐데 이날은 그냥 놔뒀어요. 그 소리가 집을 채우는 게 좋았으니까요. 저녁에는 정숙이 직접 만든 음식과 태수가 가져다 준 반찬이 섞여서 상이 차려졌어요. 아들이 물었어요. 어머니 이 장조림 누가 만든 거예요? 맛있네요. 옆집 분이 해주신 거야. 옆집이요? 응. 너희 아버지 옛날 친구분이야. 여기 사시더라고. 아들이 잠깐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겠지요. 어머니 혼자 사시는데 옆집 남자가 반찬을 가져다 준다니. 그런데 아버지 친구분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어머니 표정을 보니까 나쁜 것 같지 않으니까.
아들이 말했어요. 잘 됐네요. 혼자 드시지 말고 챙겨 드세요, 어머니.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아들네 가족이 돌아가고 집안이 다시 조용해졌는데 이상하게 전처럼 무겁지 않았어요. 조용하긴 한데 외롭지는 않았어요. 오늘 좋은 하루였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문득 생각했어요. 영호 씨가 그 사람한테 밥이나 한 번 사라고 했던 것처럼 영호 씨가 한 작은 마음씨가 이렇게 돌아오는 거구나. 세상에 뿌린 씨앗이 때로는 이렇게 엉뚱한 방향에서 꽃을 피우는 거구나. 사람이 살면서 뭔가를 남기는 게 꼭 대단한 것만이 아니에요. 밥 한 끼 사라는 말 한마디가 몇십 년이 지나 이렇게 돌아오기도 하는 거니까요. 겨울이 왔어요. 날이 추워지자 태수가 가끔 뜨거운 것들을 가져왔어요. 수제비, 칼국수면, 도가니탕, 뜨끈한 것들. 정숙도 그에 맞춰서 뭔가를 했어요. 고구마를 쪄서 가져다 주거나 귤을 한 봉지 사오면 반 나눠주거나. 이런 게 사는 거구나 싶었어요. 주고받는 것. 특별하지 않지만 특별한 것. 어느 날 태수가 물었어요. 사모님 취미 같은 거 있으세요? 뜬금없는 질문이었어요. 정숙이 잠깐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예전에는 꽃꽂이 다녔는데 요즘은 뭐 딱히 없어요. 문화센터 같은 데 다니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왜요? 사람 만나는 게 좋거든요. 이 나이 되면은. 정숙이 잠깐 태수를 바라봤어요. 이 사람도 혼자 사는 사람인데 이런 말을 하다니. 김 선생님은요? 저요? 취미 뭐 있어요? 태수가 잠깐 생각하다 말했어요. 요리요. 정숙이 웃음이 났어요. 그러겠구나 싶었어요. 언제부터요? 혼자 살기 시작하면서요. 혼자 먹는 밥이 너무 대충이 되니까 이러다 몸 망가지겠다 싶어서 배웠어요. 처음엔 유튜브 보면서 나중엔 요리 학원도 잠깐 다니고. 정숙은 그 말이 마음에 남았어요. 혼자 살기 시작하면서 요리를 배웠다는 것. 이 사람도 혼자가 되는 과정이 있었겠구나. 어떤 사연이 있는 건지 묻지는 않았어요. 물어보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정숙은 그 이후로 문화센터 프로그램을 알아봤어요. 근처 주민센터에서 하는 수채화 그리기가 있었는데 한번 등록해 봤습니다. 처음 가는 날 좀 떨렸어요. 새로운 사람들 만나는 게 오랜만이라. 그런데 가보니까 다들 비슷한 나이대 분들이라 금방 말이 트였어요. 집에 돌아오면서 정숙은 기분이 좋았어요. 옛날에는 이런 게 당연했는데 잃었다가 다시 찾으니까 더 좋은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에 태수한테 말했어요. 수채화 등록했어요. 태수가 짧게 대답했어요. 잘하셨네요.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짧은 말이 충분했어요. 칭찬이 길어야 기쁜 게 아니거든요. 진심이 담겨 있으면 짧아도 따뜻해요. 봄이 왔어요. 날이 따뜻해지면서 정숙은 오랜만에 집 안 구석구석을 정리했어요. 영호의 물건들을 정리하는 게 오래 미뤄져 있었는데 이제 조금씩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울었어요. 안 울 수가 없었어요. 영호의 안경, 영호의 책들, 영호의 옷들. 그것들을 처리하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버리면 그 사람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 같고 계속 두면 또 마음이 무겁고. 그래서 아들한테 부탁해서 일부는 기증하고 소중한 것들만 작은 상자 하나에 담아 두었어요. 그 상자 안에는 영호와 찍은 젊은 시절 사진들, 결혼 반지, 그리고 오래된 편지 몇 장이 들어갔어요. 영호가 연애 시절에 써준 편지들. 정숙이 평생 간직해온 것들. 상자를 정리하고 나서 창가에 앉았어요. 봄 햇살이 방 안 깊숙이 들어왔어요. 그 햇살을 받으면서 정숙은 생각했어요. 이 봄이 왔구나. 작년 이맘때는 이 봄이 올 것 같지 않았는데 봄이 또 왔구나. 살아있구나 싶었어요. 그게 기쁜 건지 슬픈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랬어요. 살아있다. 봄이 왔다. 따뜻하다. 그걸로 충분하다. 그날 오후에 태수가 왔어요. 냉이 된 장국이었어요. 봄 나물 향이 코에 들어왔어요.
봄 나물 나왔네요. 네, 시장에 나왔더라고요. 정숙이 냉이 된 장국을 받아들면서 말했어요. 저도 내일 나물 뜯으러 갈까 생각하는데 공원 쪽에 달래 있더라고요. 좋으시겠네요. 짧은 대화였지만 그 안에 봄이 있었어요. 계절을 함께 느끼는 것. 같은 걸 보고 같은 걸 먹고 같은 계절을 지나는 것. 그게 이웃이고 그게 사람 사는 거구나 싶었어요. 그날 저녁 냉이 된 장국을 끓여서 먹으면서 정숙은 이번 봄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으로요. 나이 드는 게 서러운 건 혼자가 될 때예요. 같이 늙어가던 사람이 먼저 가고 자식들은 바쁘고 세상은 자꾸 빠르게 돌아가는데 내 발걸음은 점점 느려지는 것 같고. 그럴 때 밥 한 끼가, 반찬 한 가지가 얼마나 큰 말을 건네는지 모릅니다. 태수가 한 건 사실 별게 아니에요. 반찬 몇 가지 가져다 준 것뿐이에요. 말 한마디 예쁘게 한 것도 아니고 거창하게 도와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조용히 말없이 반찬 하나씩 문 앞에 두고 들어가는 것. 그런데 그게 정숙한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안부였어요. 살아있냐고 오늘도 밥 먹었냐고 혼자지만 혼자가 아니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으니까요. 영호가 젊은 날 뿌린 씨앗이 이렇게 돌아왔어요. 빚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반찬 한 가지씩 들고 오면서 세상 일이 꼭 곱게 가지는 않아요. 돌아서 오기도 하고 예상 못한 방향에서 오기도 해요. 그래도 결국 오더라고요. 여러분 주변에도 정숙 같은 분이 계실지 몰라요. 혼자 밥 드시는 분, 요즘 통 연락이 없는 이웃 어르신, 예전보다 많이 조용해진 분. 우리가 바쁜 건 다 알아요. 다들 힘든 것도 알고요. 그런데 가끔은 한 번씩 안부 한마디. 뭐 드셨어요? 요즘 어떠세요? 날 좋은데 나오셨어요. 그 짧은 말 하나가 누군가한테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이유가 될 수도 있어요. 밥 한 끼 같이 드실 수 있으면 좋겠고 그게 어려우면 반찬 한 가지라도. 그것도 어려우면 문자 한 통이라도요. 요즘은 카카오톡이 있으니까 이모티콘 하나라도요. 그게 다 마음이에요. 사람은 밥으로만 사는 게 아니지만 밥이 없으면 못 살아요. 그리고 그 밥 한 끼에 담긴 마음이 때로는 어떤 말보다 더 많은 걸 전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고마웠습니다. 오늘 저녁도 따뜻하게 드세요. 혼자 드시는 분들도 같이 드시는 분들도 모두 맛있게 드세요. 그리고 오늘 문득 누군가 생각나신다면 연락 한번 해보세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셨으니까요.